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엄경은입니다. 저는 오늘 그 림프 부종 환자분들이 이제 부종 관리 목적으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 스타킹 가먼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착용을 쉽게 할 수는 없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지나 하지를 붕대나 스타킹으로 압박을 해서 그 내부의 조직 사이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림프에게 순환을 증진시킴으로써 림프 부종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압박 치료의 작용 원리를 보시게 되면 압박이 없는 상태에 비해서 이제 압박 스타킹 혹은 붕대로 이제 압박을 외부에서 가하게 되면 그 정맥의 내경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맥의 내경이 이제 압력에 의해서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내부의 혈류의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고 정맥의 그 밸브를 통해서 그 형성이 되던 그 역류의 흐름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림프액의 흐름도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 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의 그 펌핑 작용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 치료의 종류로는 크게 붕대, 스타킹, 특수 압박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압박 치료를 가했을 때 그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해서 휴식 시 압력과 활동 시 압력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휴식 시 압력은 말 그대로 이제 붕대나 스타킹을 적용한 후에 그 가만히 있을 때 이제 그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되겠고, 주로는 이제 이 휴식 시에는 그 표층부에 위치한 혈관들이 영향을 받아서 표층부에 위치한 정맥들은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눌리게 되지만, 심층부에 위치한 혈관들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활동 시에는 저탄력 붕대, 저탄력 스타킹으로 주변을 둘러싸 감싸서 압력을 형성하여 주었을 때 활동을 해서 내부의 근육들이 팽창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부터 가해지는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표층부와 심층부에 있는 혈관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박 스타킹과 붕대의 차이를 이러한 그 휴식 시 압력과 활동 시 압력의 이제 그 변화도의 차이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압력의 압박 스타킹과 동일한 휴식 시 압력의 압박 스타킹과 붕대가 있다고 했을 때, 압박 스타킹보다는 붕대가 조금 더 이제 더 그 단단하고 더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에서 근육이 팽창하는 활동을 하는 어떤 그 이제 활동 시 압력 같은 경우는 압박 스타킹의 경우에는 그 활동 시 압력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붕대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 시 압력의 변화도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합 림프 물리치료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림프 부종을 진단받고 나서 하시게 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거의 유사하게 하시게 되는 치료는 보통 두 개의 이제 기로 나뉘어져 있어서 집중치료기, 유지기로 나뉘게 되는데, 초기 집중치료기 2에서 4주 기간 동안에는 피부관리, 림프 순환운동, 림프 마사지, 붕대, 공기 펌프를 적용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유지기에는 이러한 그 관리들을 그대로 하면서 이제 그 데이타임의 낮 시간 동안의 압박은 이제 압박 스타킹,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특수 압박 밴드를 동시에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게 되고, 이제 오늘은 이 압박 스타킹과 특수 압박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위부와 근위부, 이제 그 상단부와 이제 말단부에 있어서 압력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말단부에서 압력이 가장 높게 되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게끔 그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체액을 상부로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압박 스타킹의 압력 단계는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혈전 예방용의 매우 가벼운 압박 효과를 가지는 이제 스타킹이 있게 되겠고, 의료적 압박 스타킹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뉘게 되고, 이제 4단계로 갈수록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지 림프 부종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 2단계의 압력의 스타킹을 처방받게 되고, 하지 림프 부종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2, 3단계 압박 스타킹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제 이러한 그 압력의 단계라든지 뭐 압박 스타킹의 타입 같은 경우는 환자의 어떤 그 부종의 뭐 중증도, 그리고 그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뭐 섬유화의 정도, 그리고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환자의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는 그 압력의 수준이 뭐 1단계는 18에서 20일 압력, 뭐 2단계는 23에서 32 압력 요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이 구체적인 수치들은 뭐 나라마다 혹은 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단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크게 저탄력과 고탄력으로 구분이 되고, 이제 이 저탄력과 고탄력은 말 그대로 저탄력은 잘 늘어나지 않는 재질, 고탄력은 잘 늘어나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이 두 스타킹의 차이를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휴식 시 압력과 활동 시 압력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탄력 스타킹은 이제 잘 늘어나지 않는 스타킹이기 때문에 휴식 시에 뭐 조여주는 역할도 거의 없기 때문에 낮은 휴식 시 압력이 특징이 되겠고, 대신에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단단한 스타킹이 겉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반해서 안에 이제 내부의 근육이 팽창을 하면서 높은 활동 시 압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저탄력 스타킹이 림프 부종에 좀 더 적합한 스타킹이 되겠고, 고탄력 스타킹은 이제 그 휴식 시에도 그 이제 탄성에 의해서 좀 더 조여주는 역할이 있어서 저탄력에 비해서는 이제 높은 휴식시 압력을 보이게 되고, 활동을 했을 때 근육이 팽창함에 따라서 스타킹도 같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이 저탄력 스타킹에 비해서는 활동시 압력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 고탄력 스타킹은 주로는 이제 정맥 부종, 정맥 궤양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하게 됩니다. 팔 스타킹을 보시면 이제 환자분들 뭐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 윗부분에 상단부에 실리콘이 들어있고, 이제 겨드랑이부터 손목까지 오는 형태, 손등을 덮는 형태가 있고, 손가락 장갑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재질이 얇고 이제 탄성이 조금 더 있는 뭐 그런 스타킹도 있고, 이제 뭐 실리콘이 없는 형태, 그리고 손등형 장갑, 어깨를 덮는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 스타킹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형, 허벅지형, 그리고 팬티 스타킹이 있고, 이제 발가락이 보이는 이제 오픈토형이나 뭐 양말 형태, 요렇게로 이제 처방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압박 스타킹은 이제 일반적으로 낮 시간 동안 착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착용을 해서 밤에 잘 때는 푸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에서 6개월마다 교체를 권장을 하게 되겠고, 이제 이러한 압박 스타킹들을 매일매일 사용할 경우 탄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교체 한 가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교체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착용할 수 있느냐, 이제 요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 이제 착용 전에 미리 스타킹의 윗부분을 바깥으로 말아두거나 윗부분의 안쪽 면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뒤집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스타킹을 당겨서 착용을 하는데, 손목형 스타킹 같은 경우는 손목, 손등형 같은 경우는 손등, 그리고 이제 다리 하지 스타킹 같은 경우는 뒤꿈치와 발등 같이 이렇게 가장 하단부가 제 위치에 오도록 하단부를 일단 제 위치로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가 딱 맞아 있는 상태에서 그 뒤집어져 있는 면 혹은 말려져 있는 면을 위쪽으로 이제 가장 아래쪽부터 순차적으로 말아 올리면서 뒤집어 올리면서 이제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가장 상단부에 있는 실리콘 위쪽을만 잡아당겨서 이제 위로 착용을 할 경우에는 스타킹을 제 위치에 위치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압력의 분포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쪽만 당겨서 착용하는 것보다는 가장 아랫면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제 위치에 착용을 시키고 아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제 위치에 착용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나와 있는 보조 도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오픈토형 하지 스타킹을 처방받으시게 되면 그 내부에 그 상자 안에 이런 미끌거리는 양말 같은 천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도너라고도 하고 뭐 어플리케이터라고도 하는데, 요 그 미끌거리는 천을 발등에 먼저 위치시켜 두고 그 발과 발뒤꿈치를 착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착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스타킹을 모두 착용한 후에 그 오픈토 부분으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제 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끌거리는 천을 이제 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어서 이 천을 먼저 씌운 후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제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적은 힘을 들여서 이제 착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밑으로 잡아당겨서 빼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발가락이 보여지지 않는 오픈토가 아니라 클로즈토 형태의 스타킹은 이제 사실 이러한 그 잡아 당겨서 뺄 수 있는 도너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 어플리케이터를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요런 사다리꼴 모양의 형태의 천을 이제 그 원통형으로 말아서 이 플라스틱 고리를 끼워서 원통형으로 말아서 해주고,
죄송합니다. 이게 밖에서는 됐었는데요. 네, 이제 요거를 원통형으로 말아서 발과 이제 발등 부위, 그 발목 부위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상태에서 스타킹을 착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적은 힘을 들여서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옆에 있는 플라스틱 고리를 빼줘서 천을 이렇게 다시 판판하게 분리를 하고 위쪽으로 이제 미끄러운 천을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스타킹을 위로 올려줍니다. 마지막에 다 착용한 상태에서 요 위쪽으로 끈을 당겨서 제거해주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버틀러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보조도구도 있는데, 이 버틀러의 스타킹의 상단부를 뒤집어서 걸쳐두고 이제 요 사이로 발을 넣어서 이 버틀러를 위쪽으로 점점 잡아당기면서 이제 착용을 한 후에 밑으로 빼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상지에도 이런 버틀러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그 버틀러의 스타킹을 뒤집어서 끼워둔 상태에서 각각 이제 오른쪽과 왼쪽 팔 스타킹의 솔기를 11시 방향, 1시 방향에 위치시켜서 버틀러의 스타킹을 뒤집어 끼워두고 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그 하단부, 이렇게 손등형이면 손등, 손목형이면 손목이 제 위치에 위치하도록 한 상태에서 팔을 밀어 넣으면서 반대편 손으로 이제 남아있는 스타킹을 뒤집어 말아 올려주고 버틀러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까끌까끌한 재질로 된 이러한 장갑을 사용을 해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마찰이 있는 장갑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스타킹을 위쪽으로 당길 수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주로는 고무 장갑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주의사항은 안정감 있게 의자에 딱 앉은 상태에서 착용을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로션을 바른 직후에는 스타킹 착용이 더 어렵기 때문에 로션이 모두 흡수되거나 건조된 상태에서 착용하는 것이 좋고, 실리콘 부위를 접어 내리게 되면 압력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기 또 이제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접어 내리지는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두 착용한 후에는 겹치거나 주름진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압박 스타킹 외에도 이제 상하지 림프 부종 환자들이 주로 흔하게 사용하시는 특수 압박 밴드를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하여 드리면, 이제 그 압박 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겨드랑이 손목형 스타킹, 그리고 글로브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안쪽에 내부에 그 작은 큐브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큐브가 그 팔다리에 섬유화된 그 림프 부종 부위를 불균일하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제 섬유화를 조금 더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압박 밴드가 되겠고, 이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벨크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환자가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쉽게 착용하기 편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오토핏이라고 하는 이 그 조정이 가능한 그 특수 압박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초기에 개발이 될 때는 붕대를 스스로 적용하기 힘든 손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나 아니면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야간에 붕대 대신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기는 한데, 야간에 주로 착용할 것을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낮에 착용하셔도 관계는 없고, 요 2가지 이 특수 압박 밴드들은 한 10에서 15 정도의 비교적 낮은 그 압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에도 이런 그 벨크로로 자가 조절할 수 있는 특수 압박 밴드가 나와 있고,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압박 밴드를 착용하는 방법은 이제 모두 이제 벨크로를 풀어서 둔 다음에 보통은 이제 씌우기 전에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코튼 붕대를 한 겹 씌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팔로 당겨서 겨드랑이까지 딱 제 위치에 맞도록 위치시킨 후에 그 아래 하단부에서부터 벨크로를 단단하게 여며줍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눌린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조금 마사지를 해주는 형태로 압력을 분포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앞선 이제 제품이 볼록볼록한 큐브를 통해서 섬유화를 완화시켜주고 비교적 낮은 압력을 가진다면 요거는 이제 밴드를 조절해서 조금 더 높은 압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특수 압박 밴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로스로 된 밴드를 당겨 붙이는 방식이 되겠는데 팔 그리고 손등형 손가락 장갑이 있고 그리고 종아리형, 허벅지형, 그리고 발등을 덮는 이제 발목형이 있습니다. 요러한 그 크로스 밴드로 이루어진 특수 압박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착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가장 안쪽에 피부층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양말을 먼저 착용한 후에 가장 상단부를 이제 느슨하게 여며서 이제 일단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밴드를 하나씩 당겨서 일정한 텐션을 가해서 하나씩 벨크로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 압박 밴드 같은 경우는 20에서 50 정도, 50 또는 이제 그 이상까지도 압력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각각의 밴드마다 이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이 늘어난 정도를 통해서 이제 압력을 체크할 수 있는 이 카드가 같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압력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데이타임 낮 동안에는 압력을 조금 더 강하게 했다가 밤 동안에는 이제 압력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하는 식으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낮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